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5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뉴스는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대전 지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전시당에서 가졌어요. 오늘 왜 그러냐면 오늘 오후에 대전 지역에서요. 합동토론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전 지역에서의 합동토론회를 계기로 대전시당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또 중요한 일정 바로 대전발전포럼 발대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정치적인 행사에 참석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현 문재인 정권이 상식과 원칙을 지켰으면 내가 대통령 출마를 했겠느냐. 바로 상식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불러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현 정권에 저항하는 우리 국민과 함께 현 정권의 교체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요. 오늘 국회 연설에서 이 대장동하고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이런 것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이 핵심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부가 상식과 원칙을 지켰다면 국민이 저를 불러내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권의 연장을 저지하고 나라와 법을 제대로 세우자고 국민이 불러내셨기에 저 역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원칙과 상식, 법치 등 우리 사회가 번영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은 최고 실력자를 모셔서 함께 일을 해 나갈 생각이다. 기본적인 헌법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기성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싸워 저지하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보였다면 국민이 저를 불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50 정권 탄생 과정에서 저지른 군사 반란과 5.18 광주 학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제가 최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성장과 번영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와중에 이름 석자만 들어도 힘들어하실 분들의 입장을 살피지 못했고 깊이 사과드렸다. 그래서요. 재차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 견제, 지지율 하락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요.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묘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늘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평가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오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정연설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국민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나 현안이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정이 되면 천천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정부 사정기관이 대장동 사건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터지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고 검찰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해서요. 검찰의 대장동 사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무능력한 수사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 충청 이런 산업단지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적해서 외국계 기업이 많이 들어오도록 세금 감면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종시는요. 수도 기능이 실질화되도록 의회와 소통, 국내의 주재 등을 감안해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말이죠.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저도 상당히 참 충격적이다. 어떻게 부동산 문제가 현 문재인 실패의 제1 요인이고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 국민의 불만과 이 비판이요. 여론조사를 보면 통상 30%에서 35%에 육박할 정도가 돼요. 근데 오늘 시정연설에는요. 단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능한 겁니까? 그러면서 오로지 자화자찬만 하고 있어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요. 부동산은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다. 딱 이 한마디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오늘 시정연설 11,300자 중에 자화자찬이 무려 7,800자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이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7,800자 중에서 말이죠. 한계를 인정한 부분은 딱 400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1,300자 중에서 이 홍보하는데 치중한 문자가 8,200자에 달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시정연설을 했는지 그리고 이 키워드별로 분석을 하면요. 어느 정도로 이제 키워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이 언급한 문자가 이 워딩이요. 위기라는 워딩이에요. 33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게 경제 32번.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27번. 그 다음에 코로나가 15번이요. 위기, 경제, 회복, 코로나. 이 네 단어를 엮는 가장 중요한 워딩이 뭐예요? 바로 부동산 문제의 무능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 한 줄 숙제를 안고 한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역 문제, 탄소 중립 문제가 11번, 남북 문제와 한반도가 11번, 미래 문제가 10번, 그 다음에 뉴딜이 8번, 그 다음에 청년과 그 다음에 극복, 이 워딩이 6번, 평화가 4번. 굉장히 그러니까요. 국전 전반을 골고루 좀 짚어야 되는데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짚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늘 시정 연설과 관련해서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했다. 예,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고 있어요. 이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을 보면 아예 복세 편살이라는 신조어를 거론하고 있어요.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라는 조어라고 합니다. 이 복세 편살이라는 신조어를 이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다. 국민들은 제발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늘 또 과거를 미화하기에 바빴다. 그러면서요.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과연 틀어댈 수 있겠는가.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정의당에서도 심지어 정의당마저도요.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는 사과를 내놓았어야 한다. 그러면서요.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경제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시민들의 삶은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대답을 내놨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특히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동맹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 이래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회복과 포용의 핵심은 바로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 약자 보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엄중한 이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우리 윤석열 후보도 분명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오늘 합동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 많이 혼이 났죠. 그래서 또 해명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자기가 특전사 때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표창받은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마저도 특전사에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표창받은 걸 칭찬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상황에 맞게 한마디 할 수는 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의 이번에 이 언급이 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와 잘못됐다. 그야말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만 말해서 챙겨서 보직을 주면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 아니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기칠람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역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틀에서 얘기한 건데 어쨌든 이게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든 본인의 얘기가 잘못됐든 간에 일단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분노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실망스러운 그런 이 평가를 내린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특전사에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표창받은 것을 자랑 삼아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했다고, 예, 전두환 대통령마저도 칭찬해줬다. 이거를 홍보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인정받았다는 거를 자랑했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독재를 했던 어쨌든지 간에 전두환 대통령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본인이 자랑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가도 어느 앵글에서 보든지 간에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전두환 대통령의 발언,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 이 정도에서 이제 우리도 접어야 된다. 이게요, 여당의 빌미를 더 많이 줘요. 그런 점을 제가 우려해서 이 전두환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제가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총장 참 이런 검찰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국회에서 말이죠. 시정연설 하기 전에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환담을 가졌어요. 이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단 한마디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만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국회 와서 하고 돌아갔는지, 그리고 우리 야당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얼마나 야당을 무시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라고 그럴까요? 협치를 주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치를 맨 앞장서서 말하자면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국회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요. 이준석 대표와의 이런 간담회, 말하자면 이제 차담이죠. 연설하기 전에 이 차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검찰에서는 배임 혐의를 끝까지 추정하겠다라는 실무진의 입장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돌아서 가더라도 유동규 배임은 계속 수사한다. 이 보강 조사 후에 추가 기소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걸 보면 향후에 수사 압박용 카드로 쓰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남욱이라든가 김만배라든가 정영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동규 이 수사 압박용 카드로 쓰기 위해서 일단 배임 혐의를 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국정감사 때도 말을 초과 환수 문제에 관해서 말을 싹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모멘텀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절대로 말하자면 배임 혐의를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소재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요, 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에서는 오늘 오후에 이 박영수 특검의 딸을, 이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딸은, 이 박영수 특검의 딸이 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양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또 화천대유에 입사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직 의사를 밝혀서 이 퇴직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퇴직금과 성과급 책정 과정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박영수 특검의 먼 인척, 이 분양 대행업자죠. 독점권을 행사했죠. 분양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김만배 측에서 100억 원을 바로 이 분양 대행업체인 대표한테 넘겨줬어요. 이 100억 원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을 검찰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영수 특검을 불러서 뇌물 공여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민용 변호사를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또 이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공수처 관할 사항인데요. 공수처에서 전격적으로 지난 주말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왜 이 청구를 했냐면, 손준성 검사한테 이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이 핵심적인 사건 관계자들에게 이런 출석을 요청했는데 보안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비협조적이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중앙지법에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고 수사에 우선시하면서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한번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오늘 이 대장동 엄정 수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의장실에서 열렸던 사전 환담 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더 엄격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수사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결국 그러면서요, 대통령께서는 임기 초는 결국 적폐청산이나 검찰 개혁으로 시작됐고 20대 국회 말에서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그 결과물로 개편된 수사체계나 수사권 조정을 바탕으로 해서 대장동과 같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면서 국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할지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이 입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이런 손팻만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 시위에 대해서도요, 문 대통령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이철희 정무수석한테 별도로 얘기할 예정이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말이죠, 이 대장동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진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건지 돕는 건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인데, 도입 이전이라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엄정 수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다시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문 대통령은 묵묵무답이었고 아무 말씀이 없었다.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대장동의 대자도 언급이 없었고 부동산의 우자도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미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뭉개고 가자, 범인을 숨기고 가자는 큰 방침이 여권 내부에서 모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서요, 그러지 않고서야 국민 절대다수 무려 73%가 특검과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시정연설에서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리고 심지어 공개석상에서도 부탁했는데, 말씀드리고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타부타 말씀 한마디 없이 넘어가는 것은 따라 뭉개갔다는 의도가 아니냐, 국민의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를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대장동 특검 논의를 위한 여야 원포인트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과 검찰이 삼각관계로 짜고 치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하자면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해서요, 우리 야당에서 강력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대장동 수사 똑바로 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안 돌았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에서 구린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대장동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정권이 위태위태한데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위기의식이 내부적으로는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비리를 끝까지 숨기겠다는 그런 의지 또한 분명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여론의 압박을 가해서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 지금까지 제일 높은 게 73%예요. 이거를 한 90%까지 높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 방송 주변 분들과 SNS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손혜원 전 의원이 말이죠, 윤 총장이 최근에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담긴 민주당 현수막에 대해서 제정신이냐, 한심하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4일 날 바로 어제 페북에 뭐라고 했냐면, 전두환 찬양 망언자 전 국민이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라고 적혀있는 민주당 측 현수막 사진을 페북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 며칠 전 이 현수막이 중구 건널목에 걸린 것을 보고 중구 시당 관련자를 원망했는데 오늘 보니까 용산구에도 걸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로 현수막의 문제점을 남겨달라, 이렇게 네티즌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윤석열 이름이 없다, 누가 전두환 망언했는지 주체도 없고 언뜻 보이게 현 정부가 그런 것 같다 보인다, 현수막 색상이 주변 색상과 같은 톤이라 전혀 눈에 안 들어온다,
전두환 찬양 망언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전 국민이 규탄한다만 보인다. 저 현수막에는 윤석열이 안 보인다. 전 국민 표현의 역효과를 생각 못하는 한심한 현수막으로 보인다. 대중은 작은 글씨 자세히 안 본다. 이런 비판적 입장이 댓글로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민주당 현수막의 문제점이 이제 뭔지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네티즌들이 보여준 것하고 비슷한 의미의 비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런 옹호 발언은 사실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살리겠다는 손혜원의 얄팍한 꼼수가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요. 손혜원이가 나와서 떠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최소한도 야권에는 도움이 돼요. 중도층들, 무당층들, 탈신보이사들 손혜원이 좋아하겠어요? 오늘아 김정수기가 딱 눈에 떠오르잖아요. 손혜원이 계속 떠들어라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서 또 다양한 뉴스들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께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